화려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된 건물 내부. 가게마다 진열된 옷을 고르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지난 2016년 문을 연 진주시 충무공동의 한 쇼핑몰. 100개가 넘는 패션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데요. 한 끼 식사와 차 한 잔은 물론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영화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한 건물 안에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으니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교통이 좋고 이런 데 오면 이제 주차 시설이 좋으니까 비 오는 날 비 안 맞고 주차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좋지. 필요한 건 거의 다 있고, 그리고 구경도 할 수 있고 밥도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진주성 전투의 영웅 김시민 장군의 시호를 본따 이름 지은 진주시 충무공동. 지난 2015년 준공을 마친 경남 진주 혁신도시의 다른 이름입니다. 11개 공공기관이 진주로 이전해 오면서 새로 만들어진 신도시. 당초 목표 공급 계획을 웃도는 12,000호가 넘는 새로운 공동주택이 조성됐고 34,000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몰리다 보니 다양한 상업 문화시설들이 들어섰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학교를 진주로 오면서 한 10년 전부터 진주 살았는데 그전에는 시내 쪽에서 자주 있다가 아무래도 요새는 뭐 혁신 도시가 워낙 붕 뜨고 있고 사실 제 또래에서 아는 뭐 맛집이나 유명한 가게 이런 것들 다 혁신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시내, 도시의 안, 그리고 시의 구역 안을 뜻하는 말. 그런데 지방에 있는 도시에서 일컫는 이 시내의 개념은 사전적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먹고, 마시고, 쇼핑하고,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곳. 도시에서 가장 번화한 핫플레이스를 우리는 시내라고 불렀고, 약속을 잡을 때는 시내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럼 진주의 시내는 어디일까? 진주 중앙시장과 논계시장이 있고 차 없는 거리가 있는 진주 중앙동 일원. 시장 안에는 노포들이 즐비하고 도로 건너 한편에는 젊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곳. 수십 년 된 채소 가게와 꿀빵 가게를 지나 그 행렬의 끝에는 진주에서 만든 맥주를 팔고 레코드판으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세련된 맥주집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곳이 바로 진주 사람들이 기억하는 시내입니다. 시내에서 만나자고 하면 옛 진주 극장 앞을 을에 떠올렸고 차 없는 거리에서 약속이라도 잡히면 친구나 지인을 꼭 한 번쯤은 마주쳤던 그야말로 대표적인 번화가였습니다. 요 차 없는 거리도 여기도 그전에 좋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 옷가게들도 좀 많았고 먹자 골목들도 좀 괜찮았고 그전에는 또 중앙시장 2층에서도 물건을 또 괜찮게 했고. 심심하냐? 뭐 우리 시내에서 만날까? 요게 시내가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고 소통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층이 자연스럽게 문화를 형성하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진주 시내에는 최신 브랜드의 옷가게와 각양각색의 식당과 술집이 즐비했습니다. 멀티플렉스가 아닌 단관 또는 이관의 극장들이, 대형 PC방이, 오락실이 시내의 구석구석을 채웠고 인파가 나머지 공간을 메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번화할 것만 같았던 진주의 옛 시내도 2000년대 들어 전국적으로 뚜렷해지기 시작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비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많았던 가게들은 외곽의 신도심으로 옮겨갔거나 폐점했습니다. 시내에서도 가장 복판이었던 중앙 로타리 인근에도 임대 표지가 붙은 공실이 상당수입니다. 중고교생부터 대학생까지 젊은이들의 성지이자 문화, 예술,
소비의 중심이었던 로데오 거리. 전국에서 판매율 1위를 찍었던 브랜드 의류 점포도 여럿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점포 자체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들끼리 아름아름으로 해서 점포를 서로 막 쟁탈전을 벌여서 가져갈 정도로 1층 점포는 정말 구하기 힘들었는데 지금 50% 60% 이상 1층 점포도 비어 있고요. 2층 3층 점포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웃돈을 준다고 해도 점포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부동산에도 좀처럼 매물이 나오지 않았던 이곳은 현재 절반 이상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한때 월세만 1,000만 원이 넘는 가게도 있었는데 지금은 절반의 절반으로 낮춰도 선뜻 들어오겠다는 이가 없습니다. 빈 점포가 늘어나는 만큼 거리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줄고 또 가게가 문을 닫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1990년대 또 다른 만남의 명소, 중앙분수대가 있었던 중앙지하도 3가. 억대 권리금을 주고 점포 거래를 할 만큼 인기가 많았는데 역시 도시의 중심이 평거동이나 초전동, 충무공동으로 옮겨가면서 예전 같지 않습니다. 2017년 현대화를 거쳐 100여 개 점포가 있는 에나몰로 새롭게 문을 열었지만 아직 빈 곳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는 110개 점포 중에 지금 절반 정도가 지금 공실로 돼 있고 온비드 입찰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아직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래된 지방도시에서 나타나는 구도심 공동화는 단지 사람들이 그리고 가게가 다른 곳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까? 한편에서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향과 소비 경제 구조,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서 공동화의 이유를 찾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통시장 자체가 활성화될 때는 물건을 구입하고 남는 시간에 먹거리를 조금 이용해서 먹고 가고 하는 시대였지만 이제 2020대 넘어서서는 이제는 맛있는 먹거리가 있는 시장에 가서 소비자들이 음식을 먹고 남는 시간에 다른 제품들을 구매하는 단순히 오가는 이들뿐만이 아니라 머무는 이들, 이른바 원주민들의 분포도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 건너 진주성이 보이는 한때 북동과 남동으로 나눠질 만큼 많은 이들이 살았던 만경동. 골목길을 들어서자 다닥다닥 붙은 주택들이 이어집니다. 인적 뜸한 조용한 거리. 군데군데 보이는 빈집 때문에 왠지 더 적막해 보입니다. 아침 저녁이면 왁자지껄했던 골목길은 동네 어르신들의 추억입니다. 아파트 저게 학교 있을 거죠. 서민 여산이 그때는 방도 한 개 넘으면 버터했어요. 학생들만 했어. 그런데 지금은 뭐 빈집이만 보통 그만 한 동네 그만 열 몇 집 썼대. 내도 내 옆에도 우리 집에도 방 6개 비어 있어. 아무도 안 놓고 근데. 진주의 오랜 역사만큼 주민들의 오랜 터전이었던 원도심.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인구 감소와 함께 젊은이들이 신도심으로 떠나가면서 과거의 생동감은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지금 유동 인구와 거주 인구가 많이 없습니다. 신도시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국내외의 대형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진주의 메인 점포를 오픈하려고 할 때 구도심을 타겟으로 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혁신도시나 역세권, 초전동과 같은 신도심 지역에 한때 전교생이 수천 명이던 구도심의 학교들 중 상당수는 이제 점차 폐교를 걱정해야 합니다. 그 학교 인근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다른 혁신도시나 이런 그 평거동이나 이런 데로 떠나면서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도 이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나 거주지 자체가 이제 또 약화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당연히 지역의 환경도 바뀌고 사람들이 원도심을 떠나가고 예전처럼 찾지 않는 것 또한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을 되살리고자 하는 각계각층의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발과 자본의 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는 원도심이 지닌 역사성과 가치 때문입니다. 현재 여기가 잘 되고 여기가 번성하고 있으니까 이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 역사적인 측면에서 진주가 뭐야? 라고 얘기할 때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모습 안에 진주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1300년 넘는 역사 속의 진주. 그 오랜 세월 동안 진주 원도심에 축적된 건 시간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취가 쌓였고 그 안에서 진주 문화와 역사의 근간을 이루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젊고 세련된 혁신도시도 좋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은 진주라는 도시를 말할 때 구도심, 원도심의 모습을 떠올릴 겁니다. 도시의 정체성은 원도심에 있기 때문에 원도심이 가져다 준 어떤 문화적, 교육적 또 상업 활동의 경제적 이런 이 요건들이 이 구도심 내에 굉장히 많이 녹여져 있죠. 그야말로 우리 진주시를 상징화하는. 그리고 여전히 원도심은 존재합니다. 그보다 더 휘황찬란할 수 없었던 그때 모습만큼은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북적이는, 다시 한번 떠들썩한 진주 시내를 많은 이들은 꿈꾸곤 합니다. 진주의 중심인 원도심. 지역 소멸과 미래 먹거리 등 지역이 안고 있는 고민들을 해결할 방법도 어쩌면 이 원도심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절로 떠오르는 청춘이라는 단어. 거리 곳곳 런웨이를 걷는 듯 화려한 모습의 청년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식당과 카페, 의류 매장 할 것 없이 줄을 서지 않은 가게를 찾기 힘든데요. 이른바 요즘 서울에서 가장 핫하고 힙한 동네 중 한 곳, 성수동입니다. 외국인들도 좀 많고 하니까 분위기도 많이 다른 점도 있고, 오늘 온 이유는 이제 또 이쪽 사람들이 다 옷도 잘 입고 좀 뭔가 분위기가 다르고 하니까 좀 그런 걸 느껴보고자 성수에 놀러 왔습니다. 편집자 같은 거 돌아다니면서 옷 구경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보면서 조금 기운도 좀 가지고. 팝업 스토어의 성지, 성수동의 공시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독특한 경험을 체험하고 한정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임시 매장이 하루아침에도 몇 개씩 생겨났다 사라지곤 합니다.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걸 원하는 MZ세대들이 성수동을 찾는 이유입니다. 팝업이 엄청 많이 활발하게 열리고 있으니까 팝업도 구경하고 맛집도 많으니까 예쁜 카페도 갈 거고, 또 소금빵이나 이런 거 유명한 거 되게 많아가지고. 성수동도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곳곳에 남아있는 옛 흔적에서도 볼 수 있듯 한때 공장과 제조업체들이 밀집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특히 수제화 산업이 활발해 1000개가 넘는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뚝점에서 건대까지 성수동에 이제 한 1000개가 넘었었어. 구두 공장이 1000개가 넘고 뭐 그때는 뭐 성황이었지, 난리가 났었지. 구두 뭐 가죽 파는데, 굽 파는데, 장식 파는데 이런 데들이 쫙 있었는데. 산업 지형이 바뀌고 도시 환경이 노후화되면서 여느 도시처럼 쇠퇴의 길을 걸어야 했던 이곳. 지역의 공장지대 외관과 분위기를 그대로 살린 가게들이 하나둘 생겨났고, 여기에 공공사업들이 더해지면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지금의 독특한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1980년대 그 대기업이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이러면서 이렇게 토착 산업들이 쇠퇴하면서 하나둘씩 이렇게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빈 있는 공장이나 창고 이런 것들이 굳이 알리지 않아도 저 멀리 외국에서도 찾는 핫플레이스가 됐지만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성수동은 한국의 브루클린이라 불릴 만큼 과거에 많이 쓰인 주택 양식인 붉은 벽돌 건물들이 많은데요.
이를 독특한 경관으로 유지하기 위해 건물 신축이나 개조에 붉은 벽돌을 활용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상권이 살아나면서 임대료가 높아지고 기존 임대인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시도도 뒤따랐습니다. 성동구청이 관련 조례를 만들고 일부 건물주들을 설득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생협약을 맺은 건데요. 200곳 넘는 건물들이 임대료 인상 자제에 동참해 상권 안정화에 기여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그 임대료를 올리지 않기로 약속하는 그런 협약을 맺었는데요. 그 협약을 맺은 건물에는 가면 상생성동이라는 이렇게 노란색의 마크가 있어요. 물론 대한민국의 최대 도시이자 수도에 있는 성수동의 사례를 지역에 오롯이 접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어진 재원이 적고 도시 전체의 인구가 적으며 무엇보다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젊은이들이 지방에는 많이 없습니다. 다만 성수동은 옛것을 헐고 뭔가를 새로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도시가 품고 있는 역사와 그 속에 녹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현대에 맞게 잘 버무려 만든 또 하나의 고유한 문화. 사람들을 이끄는 건 결국 건물이 아닌 사람입니다. 사실 변화의 바람은 우리 지역 원도심 곳곳에서도 조금씩 불고 있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이 멋이 되고 고유한 자신만의 정체성이 유행이 되는 시대. 원도심의 빛바람 속에서 기회를 포착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만경동의 오래된 주택들 사이에 자리 잡은 고즈넉한 분위기의 한옥 카페. 바닥에 피워둔 투박한 모기향조차 인테리어 소품이 되는 멋스러운 공간으로 진주 시민들은 물론 진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채아 씨를 통해 고요했던 동네가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었는데 최근 들어 생기는 카페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다 젊으신 분들이 많고 하니까 되게 웨이팅 해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해요. 카페가 유명세를 타면서 사람들이 만경동을 찾기 시작했고 새로운 가게들도 하나둘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이 살아나는 것을 지켜보는 건 이웃 어르신들이 오가며 건네는 따뜻한 격려만큼이나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카페 차려서 내가 사장하면서 내 가게 해야지 이런 꿈이 있었는데 동네 분위기나 사람들과 단합해서 밝은 에너지를 키워나가는 게 정말 좋은 일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불이 꺼지면 암흑으로 변하는 상봉동 밤거리를 환하게 밝힌 지역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요 상권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가 일단 원도심을 택한 현실적인 이유였는데 하지만 정말 청년들을 매료시킨 건 따로 있었습니다. 옛 감성을 간직한 빨간 벽돌 건물과 계절별로 달라지는 가로수길. 원도심만이 품을 수 있는 예스러움은 잘 될까란 의문을 잘 될 거란 확신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저희가 내고 싶은 색깔은 진짜 허름한 건데 딱 눈으로 봤어도 여기는 너무 허름한데 근데 안에 내부 들어가 보면 너무 색다른 거. 근데 일반 상가에 들어가 버리면 그냥 다 바둑판식으로. 수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욕심났던 건 지역에 없던 문화, 청년들의 놀거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옛것을 재생해 새로움을 만들어보자는 포부는 색다른 걸 찾는 청년들의 욕구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재창조된 매력적인 공간들은 원도심을 떠나간 청년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쪽 거리가 택시들이 한 대도 안 다니는 거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손님들이 택시를 한 번씩 부르고 이러니까 택시 기사님들도 이제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쪽으로 오면 누구라도 서 있으니까 지나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허름하고 촌스러운 공간이 아닌
또 다른 가능성을 가진 곳. 원도심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그니처로 이제 내는 빵이 쑥 크럼블이랑 인절미 쿠키예요. 근데 이런 종류들이 만경동이랑 분위기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여기를 보고 이제 보자마자 바로 계약하게 됐습니다. 물론 바람만큼 여건이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된 도심에 묶여있는 규정들은 당장 어떻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한 번쯤은 이야기해볼 만한 일입니다. 오래된 건물을 정말 다시 쓰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를 상업용으로 전환을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허가를 한번 내볼래 해도 공무원들도 잘 몰라주고, 그리고 물어보려고 건축사를 돌아다녀도 건축사들도 신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부산이라든지 큰 도시에 가보면 다 가능해요. 우리보다 더 못 쓰는 건물도 살려 쓰더라고요. 구도심은 월세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금력이 약한 젊은 사업가들, 젊은 상인들이 시내로 조금씩 모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는 도시 재생 사업에서 그 실마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노후화되고 쇠퇴한 도시가 다시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주는 게 도시 재생 사업인데요. 진주에선 현재 4개 지구에서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각 지구별 특성에 맞게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공간에 들어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곳곳에 흩어진 사람들을 끌어모을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어떤 구심점을 만들고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그런 장소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녹아들고 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고 그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남강을 기준으로 북쪽 원도심에 해당되는 성북지구에선 다목적 문화공간인 청년 허브하우스와 진주엔 창의 문화센터 등이 조성 중이고, 남쪽 원도심인 강남지구엔 복합문화공간인 JAR 어울림센터와 임대주택으로 쓰일 청년 머금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이 포함된 중앙지구에는 상권 회복과 주민 교류, 시장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들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지구엔 창업 지원과 지역 창작자 육성을 맡을 글로컬 캠퍼스타운을 설치해 원도심과의 상생을 꾀할 계획입니다. 원도심 곳곳엔 인구 유입을 이끌 시설 조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여 년의 사업 기간, 1,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 진주대첩광장도 그중 하나인데요. 부지 보상과 문화재 발굴, 각종 심의 절차 등에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지난 2007년에 시작된 사업이 17년 만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서울 숲처럼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유등축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축제 행사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꾸준히 제기됐던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로데오 거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쪽에 한 200면 이상의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계시장에 200면 이상 또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 대첩광장 지하와 그 다음에 청년 허브하우스의 주차면,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진다면 원도심 회복을 위한 사업들은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수이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빨리 나은 해결책을 찾아야만 하기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가 필수입니다. 그냥 뭐 기획자들이 그냥 책상에서 하는 그런 기획이 아니고, 실제 거기 상점에 입점하신 분들, 그리고 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실무진들, 건물주라든지 거기에 오는 우리 구매자들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번에 한번 다 담아가지고. 원도심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지역 청년들도 지자체도 한결같습니다. 옛 도심이 단지 추억을 기억하는 장소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도심에 진주다움이 있는 어떤 그 역사적인 프로그램도 있고 역사적인 건물도 있고 그다음에 현대적인 감각의 공공건축물도 있고 그다음 사람들이 거기 가서 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쭉 원도심에 계속 풍부해져야 그래야 사람들이 차를 놔두고서라도 거기에 버스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욕구가 생기는 거죠. 뜻이 같은 이들이 함께 소통하고 고민한다면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서로 달라 더 어려운 각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타협점도 찾아야 합니다. 예산을 부어가지고 그때만 약간 반짝하는, 그때만 고객들이 조금 몰리고, 그리고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또 오지 않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큰 행사를 할 때 저희 또 상인회랑 좀 밀접하게 관계를 해서 원도심의 구조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사람을 위한 정책도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자 수혜자인 주민들의 삶에는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작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그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쪽으로는 반영이 많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건축물 하나만 지어놓고 거기에 사람이 오게 하는 게 도시재생인가, 아니면 고루하게 그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게 도시재생인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도시의 활기를 더하는 건 새로 짓거나 정비한 건물과 시설물이 아닙니다. 사람. 결국 어떻게 하면 사람을 원도심에 머물게 하고 원도심을 찾도록 할지가 관건입니다. 아예 원도심 내 빈 건물로 기관이나 시설을 옮겨 상주하는 사람을 늘리자는 목소리도 있고 상권의 획기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이도 있습니다. 주거 개발의 목적으로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여서 구도심 인구 확장을 추진하거나 대한동 일대 교육청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공공기관의 이전 및 건립을 추진하여 주거 개발과 연계해 사람이 주거하고 살 수 있는 젊은이고 어르신들이고 오면은 먹거리가 좀 있어서 요기, 간단한 요기와 음료수 정도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상가는 상점가다 보니까 100% 지금 음식 취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손엔 밀크쉐이크, 한 손엔 엄마 손을 잡고 아장아장 중앙 지하도 상가를 걸었고 영화 데이트가 있는 날엔 미리 다려두었던 옷을 입고 진주극장으로 향했습니다. 첫 월급을 탔을 때는 오늘은 내가 한턱 내겠다며 인파로 빽빽한 차 없는 거리를 의기양양하게 누볐습니다. 그곳에 가면 늘 그곳에 있을 것 같았던 사람들.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구도심. 그리고 시내에는 떠났던 청년들이 하나 둘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원도심의 부활은 제각각의 시내를 갖고 있었던 숱한 도시들이 도전했지만 성과를 내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래된 동네에 숨결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고 멀지 않은 시간, 시끌벅적한 진주 시내에서 모두 다시 만나길 소망합니다.